안녕하십니까. 제론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21분입니다. 요즘 비가 심하게 오는데 대개는 비 피해가 없습니까? 모두 안녕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작 버튼을 오른쪽 클릭해서 서치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 또는 제어판을 검색하고요. 컨트롤 패널을 누르고 Clock and Region, Change Date Time 와 Number Format 이거를 누르고요. 여기서 Administrative를 선택하고요. Current Language for Non-Unicode Program, Change System Locale을 했어요. 현재 시스템 로케일이 코리안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설정하시고요. 여기다가 Beta Use Unicode UTF-8 for Worldwide Language Support 이 옵션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윈도우즈를 재부팅해야 되는데요. 윈도우즈를 재부팅한 후에 본 동영상을 계속합니다. 재부팅 했으니까 저는 금방 재부팅 했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벡터 캘큘러스 and Electromagnetism with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 하면요. 137번 Velocity and Acceleration on Polar Coordinates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세요.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를 누릅니다. 이게 103MB 굉장히 큰데요. 이 속에 PDF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그런 PDF가 들어있습니다.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38로 바꾸고요. 이름이 커베이처입니다. 이 폴더에 제가 이 그림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138번에서요. 3개의 PDF가 들어있는데 이 책은 Engineering Mathematics Dynamics고요.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고요. 이 책은 시리즈로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제가 거의 30년은 전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제가 이 문서를 손으로 작성했는데요. 이게 총 38페이지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아주 이쁘고 깔끔하게 풀어내는데요. 그렇다고 이 방법을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요. 프로비니우스 메서드라 그래갖고 공업 수학이나 물리학 책에 보면 웬만하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닫고요. 책을 공부할 때 이런 스태틱스 같은 책을 공부할 때요. 이게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이런 걸 공부할 때요. 1챕터 완벽하게 공부하고 2챕터 완벽하게 공부하고 3챕터 완벽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 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이 끝에 11챕터까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Engineering Mechanics Dynamics인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2챕터 공부하고 13챕터 공부하고 14챕터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22챕터 이거는 진동에 관한 건데요. 이렇게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챕터, 2챕터, 3챕터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를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책 공부 혼자 못합니다. 이런 책을 어떻게 혼자 재밌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냐 그러면요. 12챕터 이 본문을요. 자세하게 먼저 읽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읽고요. 문제를 몇 개만 풀어봅니다.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는 이 본문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정성껏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 챕터도 본문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챕터 objectives부터 시작해갖고 본문을 빠짐없이요. 본문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읽고 문제는 처음에는 몇 개만 풀어보세요. 각 챕터별로 또는 섹션별로
기본 예제, 필수 예제 뭐 이런 것만 풀어보고 처음에는 100%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책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읽으셔야 하고요. 이 책에 어디에 뭐가 들어있다 이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공부해야 한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문제를 처음 읽을 때보다 좀 더 많이 풉니다. 다 풀지 말고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씩 다시 풉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고 본문은 다시 한번 더 읽어주고요. 본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문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3분의 1 정도만 풀고요. 그 다음에 챕터 14, 챕터 15, 챕터 16 이렇게 해서 마지막 챕터까지 가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돌아와서 또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주고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 처음 읽을 때 놓치는 부분 많고요. 두 번째 읽을 때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읽을 때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고요. 읽으면서 생각을 깊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정도 읽을 때가 되면요. 문제가 존나리 쉽게 보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게 보이던 문제들이요. 세 번째 정도 읽을 때가 되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신속하게요. 문제를 빼먹지 않고 다 풀면서도 마지막 챕터까지 아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1챕터 100% 이해하고 2챕터 100% 이해하고 3챕터 100%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1챕터, 2챕터, 3챕터 못 넘어가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올바르게 공부하지 못합니다. 이 책을 열심히 공부 다 하고 나면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면 모든 역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책에서 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이 책은 물리학에서 일반 물리학에 들어있는 역학보다는 조금 더 깊고요. 고전 역학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 엔지니어링 메카닉스, 다이내믹스 이 책과 엔지니어링 메카닉스, 스태틱스 두 권이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권을 통해서 강력한 계산력을 키워 놓으세요. 이거는 입문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요. 이 두 권을 통해서 강력한 계산력을 키워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하고요. 문제도 확실히 풀어야 하고요. 기본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권을 통해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으로 공부하고 난 후에 물리학에서 다루는 고전역학과 공학에서 다루는 라글랑제 해밀토니언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배우면서 역학을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역학을 좀 더 깊게 들어갈 때 미분 방정식을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서드, 파이나이트 디퍼런셜 메서드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역학의 아주 좋은 입문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문서일지라도 이 두 권을 통해서 강력한 계산 실력을 키워놔야 더 고급 역학책을 공부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커빌리니어 모션 여기에서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Procedure for Analysis 그러니까 문제 분석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좌표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Tangential Acceleration 접선 가속도, 그 다음에 Normal Acceleration 법선 가속도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커베이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커베이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하고요. 커베이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더라도 이 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외우는 걸 싫어하고 이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해 자체가 암기입니다. 암기가 되어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요. 확실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공부하는데 맨날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공부하는데 한 가지 열쇠가 빠진 겁니다. 한번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식을 유도할 때 그냥 책에 설명된 대로 그 식을 유도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식을 유도하지 않고 그 결과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식을 유도하면 식을 외울 때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은 식이 명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던 식이 굉장히 단순한 식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을 스스로 터득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식이 복잡하게 보이면요. 그건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식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고 단순하게 보여야 그 식을 외울 수 있고요.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이 책 두 책을 이용해서요. 역학의 기본 계산 능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이제 이 PDF는 닫고요. 여기서 polar.cpp를 엽니다. 이거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Ctrl B 하고 이거를 나란히 정렬합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이 부분을 붙여놓고요. void solve example 이 example이 12.14입니다. 12, 14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함수 맨 끝에다 넣고요. 이거는 disable 하고 precision을 3으로 나타낸다. 이거 길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맞춰서 세 자리 나타낸 거고요. 필요하면 5자리, 6자리 기타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책에 맞춰서 세 자리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라는 매크로를 호출하고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When the skier reaches point A along the parabolic path in figure 12.27a 그림 12-27a에서 포물선 경로를 따라 A 지점에 스키 타는 사람이 도달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게 그림 12-27이고요. 이게 그림 12-27a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스키어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쭉 따라 내려오는데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m이고요.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따라 이런 그래프요. 여기서 y는 20분의 1 x의 제곱 요 곡선을 따라 운동한다고 합니다. A 지점부터. 이 경우에 he has a speed of 6m/s 속력이 6m/s 이고요. which is increasing at 2m/s square. 그러니까 속력이 6m/s 이고요. which is increasing at 2m/s square. 이거는 가속도입니다. 접선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뜻이고요. determine the direction of his velocity. 속도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the direction and the magnitude of his acceleration at this instant. 이 순간이 어디냐 그러면 이 그림에서 10m 위치에 있을 때 요 지점에서의
속도가 6m/s로 주어졌고요. 이 지점에서 이 접선 방향 가속도가 2m/s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속도이고 이게 속력입니다. 이때 이 스키 타는 사람의 이 지점에서의 속도 방향과 가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방향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미리 준비했는데요. 이 폴더 속에 Analyze B PNG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Ctrl B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요 점에서 저번의 반지름을 알아내야 합니다. 요 로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요런 로를 Radius of Curvature라고 부릅니다. 요 Radius of Curvature를 계산하려면요, 매개 변수 방정식이 좀 필요합니다. Auto R은요, CNA Create BCTR 3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쪽이 X축이고요, 이게 Y축인데요, 이 곡선을 매개 변수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만드는데요, auto x는요, return x 이렇게 하고요, 이 y는요,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auto x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거는 y인데요, 1.0 분의 20.0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x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이게요, 함수 y를 나타냅니다. 요 콤마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 포물선을요, 벡터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auto k 하고요, 이 벡터 r에서 커베이처를 뽑아냅니다. 이 k는요, 함수입니다. 커베이처 함수를 생성한 거고요. auto radius는요, 이 radius는 이 그림에서 이 row를 뜻하고, 여기서 지점 A에서 접1의 반지름을 나타내는데요, 이 접1을요 oscillating circle 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지름은 커베이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1.0에서요, 커베이처가 함수입니다. 제가 이걸 함수로 만들어 놨고요, 요 거리가 10입니다. 10에서 요 지점의 접1의, 그러니까 oscillating circle의 반지름을 구합니다. 그래서 10.0m를 주고요, 요게요 로입니다. 요게 로를 나타내고요, SED Cout 이 로를 복사해서 radius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이 함수는요, 여기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 동영상에서 이론을 설명했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커베이처에 대해서 이론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컴파일러는 아무거나 꺼내도 되고요, CD 138 커베이처고요, 클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SED C++20이고요, 파일 이름은 polar.cpp고요,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이렇게 보면요, 로우가 28.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28.28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5자리 이렇게 해서 자릿수를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8.284, 그래서 이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속도를 계산하는데요, auto
t는요 6.0 m/s이고 이거는 접선 방향 속도입니다. 접선 방향의 속도의 크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오토 AT는요 2.0이고 접선 방향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 속도가 6m/s 6m/s이고요. 가속도가 2m/s² 2.0입니다. 이 그림에서 A 지점에서 접선 방향 탄젠트 벡터 t 방향 속도가 vt이고요. 이 속도의 크기가 vt이고 여기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2.0이라는 뜻입니다. 가속도 A는요 접선 방향의 가속도에서 접선 방향 벡터이고요. vt 곱하기 vt 제곱의 레디어스를 나눠주고 이게 노멀 벡터입니다. 여기에 칸스텍스퍼 우로 t는요 ii 방향이고 칸스텍스퍼 우로 n은요 jj 방향입니다. 여기서 t는요 이 그림에서 요 소문자 t 방향을 나타내고요. 이 n은 이 스키어의 노멀 방향, 이 n의 방향, 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 가속도와 법선 방향, 노멀 방향 가속도를 계산을 했고요. 오토, 매그니튜드, 디그리 이거를 크기와 디그리 각도로 변환해 봅니다. CNA, Cartesian Units to Polar with Degrees 여기다가 A를 보내고요. STD, Cout 여기서 디그리를 출력해 보면요. CPG, NDL 이 상태로 한 번 더 빌드해 봅니다. CLSC 이렇게 보면 각도가 32.47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그림을 잘 참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T를 II, 즉 X축 방향 벡터 성분으로 나왔고요. N을 JJ 방향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디그리는요. 이 각을 나타낸다.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셔야 하고요. 이 각이 32.47 이렇게 나오고요. 왜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T 벡터와 N 벡터는 수직으로 만나고 이 A가 이 A 벡터이고요. 그래서 이 각을 구하면 32.47이고요. 이 각도는 45도가 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각을 구해야 합니다. X축을 기준으로 아랫방향으로 몇 도가 나왔는지 계산하려면 45도에서 이 각을 빼면 요 세타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 디렉션 이렇게 하고요. 45도에서 디그리를 빼는데요. 이거를 그냥 빼면 안 되고 get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 디그리의 타입은요. 유니티입니다. 팝업 창을 잘 보세요. 팝업 창을 보면 이 디그리의 타입은 유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값으로 변환하려면 이렇게 get을 해주던가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dd 하고요. 이거를 빼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STD, Cout, X축 기준으로 아래로 디렉션이고요. CPG, NDL, STD, Cout, 가속도 크기는
여기서 이 매그니튜드를 출력하면 됩니다. CPG NDL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늘리고요. 다시 빌드하고 CLSC 해보면요.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12.52, 12.53 디그리가 되고요. 가속도 크기는 2.37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가익 정각과 비교해 보면요. 크기가 2.37 m/s 제곱이고요. X축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12.5 우리가 계산한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7, 2.37, 12.52, 12.52 제가 어떻게 이 식을 끌어냈는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설명은 이 책에서 여기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커베이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는데요. 이 공식 유도하고 이 커베이처 그러니까 곡률 반경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